이거 은근 스트레스 아니신가요? 엄마 이거 사주세요. 내 용돈 있으니까 내 돈으로 살래요. 마트나 다이소만 가면 실랑이가 시작되죠.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사주자니 참지 못하는 아이가 될까봐 걱정부터 앞서죠. 또 돈 개념이 너무 없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.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잖아요. 그래서 요즘엔 국영수보다 중요하다는데 경제교육은 꼭 시켜줘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도 경제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막막하기만 하실 거예요. 보통 많은 부모님들이 경제동화 전집부터 사세요. 전집이면 체계적이겠지? 이것만 다 읽히면 되겠지? 하시면서요. 결국 책장에 꽂아만 두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안녕하세요, 니모쌤입니다. 이렇게 책만 사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가 경제교육 시기를 놓치게 돼요. 그 사이 이미 부자들은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어요. 국제학교도 초등학생 때부터 돈 버는 법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고요.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경제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. 오늘은 7세에서 10세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실전 방법만 쏙쏙 알려드릴게요.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다 다뤘으니까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, 사달라고 뗐을 때 교육 방법입니다. 먼저 어릴수록 경제교육도 훈육에 가까워요. 만 3세만 돼도 돈은 교환의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유아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기준을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산다던가 마트에 가더라도 장난감은 절대 사지 않는다 라는 규칙을 정해주시고 일관성 있게 지켜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필요한 것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는 사준 적이 없다 보니까 구경하면서 노는 공간으로 알더라고요. 그러다 만 5세가 넘어가면서 돈 개념들을 알려주기 시작하고 카드도 알려주고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필요한 것부터 사는 연습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사달라고 떼쓰지 않고 참을 줄 알고 자기조절력이 길러져요. 포인트는 규칙 정하기, 일관성 있게 지키기, 돈과 카드에 대한 개념 알려주기,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 먼저 사는 연습하기입니다.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올라가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.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야 하는 시기인데요. 이때에도 사달라고 뗐을 때에는 미리 계획한 게 아니라면 사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정해주시고요. 지금 당장은 사줄 수 없지만 일주일 뒤에도 너가 정말 갖고 싶은 거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주세요. 보통은 일주일이 지나면 까먹습니다. 그리고 정말 갖고 싶은 거라면 저금통에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모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사실 사달라고 뗐을 때 말 한마디면 해결되고 이런 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고요. 모든 교육이 다 그렇죠.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올바른 경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두 번째, 돈이 뭔지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요? 궁금하시죠?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카드가 돈인 줄 알아요. 아이들 발달 단계상 돈이 오고 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카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돈이 뭔지 실물로 접하게 하면서 개념을 잡아주셔야 하고요.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하면 은행에 보관해놨던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걸 알려주셔야 해요. 그리고 다른 나라의 화폐와 환율도 알려주시면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가실 때 경제는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. 세 번째, 혹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? 후회를 적게 하는 게 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선택인데요. 경제교육을 통해서 항상 후회는 적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저는 경제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용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쓸 때나 공부를 할 때에도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요.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돈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.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무조건 아껴 쓰라고만 한다면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.
사실 어른도 소비를 줄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실제로 플리마켓 행사에 참여하거나 당근마켓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야겠죠? 용돈은 크게 저축, 투자, 소비, 기부 4가지 영역에 쓰인다는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. 아이들 발달 단계상 미래를 위해서 모아서 저축하는 건 만 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요. 그 이전에는 짧은 기간 동안 모아서 사는 연습을 해주시면 저축과 소비 둘 다 연습하실 수 있어요. 저축은 미래를 위해서 모아야 하는 이유와 은행에 맡기면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걸 알게 해주시면 좋아요.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. 은행과 이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축을 더 하고 싶어 할 거예요. 그리고 투자 파트에서는 저축과 비교를 해주세요. 투자도 저축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라고 말해주시고요. 저축보다 돈을 더 많이 불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투자와 함께 경제교육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있는데요.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.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투자와 창업이 필수인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길러줘야 합니다. 저는 기본 경제 개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했어요. 기부 또한 기업가 마인드에 들어갑니다.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는 AI 시대잖아요. 스스로를 브랜딩해야 하는 시대예요.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모두 다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. 이러한 마인드를 기를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고요. 평소에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발명 기법 같은 걸 알려주셔도 좋습니다. 경제교육의 이러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요. 그런데 엄마가 직접 알려주는 게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있어요. 엄마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국내 최초 7세에서 10세까지 연령별로 설계된 경제학습지입니다. 7세에서 초등 1학년, 초등 2학년에서 3학년 2가지 레벨로 나뉘어져 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이라 부담되지 않고 아이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전체 36주 커리큘럼을 다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두시면 다음에 다시 찾기 쉬우실 거예요.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